아, 지금부터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너무너무 흔해서 간과해버릴 수 있는 지표 3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금리,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유가, 그리고 세 번째가 환율. 자, 금리는 쉽게 말하면 이자죠, 이자. 돈을 빌려가면 이자를 줘야 되고, 내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하듯이, 그게 개인 간이든 회사 간이든 국가 간이든 돈에 빌려주는 조건으로, 또 빌려받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되는 이자를 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금리라고 하죠. 깊게 들어가는 거는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올까 그만하고, 가장 중요한 금리는 미국 금리가 현재 5.5, 이제 다음 달부터는 미금리가 떨어지겠지만 지금 한국 금리는 3.5,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차이가 나는 참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내가 1조 원이 있어요. 1조 원이 있으면 한국에 3.5% 이자를 달라고 하겠어요? 5.5% 이자를 달라고 하겠어요? 1조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바보 병신이 아니라면 이자를 2%를 더 준다는데 한국에다가 돈을 맡기겠냐 이거죠. 결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펀딩이라든지 기타 자산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2%의 이자를 더 주는 나라의 그게 채권이겠죠? 그 돈을 맡기지 한국에 돈을 안 맡긴다. 즉 그 말은 뭐냐, 상식적으로 한국의 돈이 씨가 마른다 라는 그런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면 아주 쉬울 겁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지 않고 잘 버텨주는 거면 수출 호조도 있고, 방산 수출, 조선 수출, 자동차 수출이 잘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효자 노릇하는 몇 가지 종목 때문에 지금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 같다입니다. 자, 금리는 여기까지 하고, 금리는 여기 이거 첨부 파일이 엑셀 첨부 파일을 넣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키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내년에 9월달에 4.5%로 떨어지면 이렇게 변하겠죠. 지금 5.5%니까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유가. 지금 리터당 1679원.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중형차 기준으로 한 번 주유 시 75,000원 정도, 8만원에서 75,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니까 한 달에 한 5번 정도? 5번에서 4번 넣는다. 그 정도 되면 한 33만원에서 25만원에서 33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량과 운전하는 거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는 거는 사람마다 틀릴 테니까 요거는 한번 이렇게 넣게 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게끔 누구나 다 이렇게 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환율이죠. 환율.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1100
뭐 이런 때는 잘 없겠지만 1,100원대다. 그러니까 1,200원 1달러에 1,200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달러를 사놔야죠. 사놨는데 이 환율이 올랐어. 그럼 1,355원이야. 이렇게 되면 내가 100달러를 갖고 있으면 21,000원 수익, 1,000달러 이면은 21만원, 10,000달러면 210만원, 11만 달러, 10만 달러, 10만 달러 할 때는 2,100만원이 환차익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자라는 개념이 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정상적인 대학교 교육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돈을 모은다는 데만 우리가 알고 있었지, 정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저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해하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푼돈이 있고 막 그러면 모아두면 꼭 쓸 때를 생각해요. 돈 좀 모아졌다 하면 꼭 쓸 때가 생겨.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애 재무설계처럼 이 50세가 되면 솔직히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빵꾸가 나요. 빵꾸. 그러니까 28세에서부터 경제적 활동을 해서 50세 정년 퇴직까지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면 50세까지는 좀 경제적 자유를 누려요. 뭐 직장 생활하니까 직장 생활은 크게 돈 쓸 일도 없고 뭐 집도 사고 뭐 집 사는 빚을 냈으니 빚도 갚고 뭐 기타 등등을 하는데 자동차도 사고 할부도 갚고 50세 되면 이제 그런 건 좀 다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첫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기 시작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예. 요거 얘기하면 더 재미있는데 오늘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한다면 최소한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보다는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종잣돈을 갖고 불리는 스킬, 이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점념해야 되고, 사고방식도 그렇게 가져야지만, 가족이 전부 그런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한테 저렇게 1달러에 1,100원대, 1,200원대가 상당히 많았다고요? 근데 그걸 몰라. 직장인들은 나와 상관이 없거든. 그때 종잣돈이 있었으면 달러를 사서 갑자기 뭐 IMF 때나 코로나 때 막 환율이 치솟아 올랐죠. 그렇게 되면 그 종잣돈이 돈을 불려야 되니까, 불리게 됐으면 별도의 자산, 내 자본이 늘어나는 그런 돈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니, 돈이 돈을 만드는 개념에 너무 익숙해졌다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의 버짓은 점점 늘어났을 거라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한테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중략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환율이라는 것뿐을 잘 알고 있어야지, 최소한 직장생활을 하든 뭐 하든 종잣돈을 갖고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지렛대가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갖고 조금 더 진화된 사람은 뭐 환율 거래도 할 수가 있죠. 선물 거래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좀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요거에 조금 이제 전문가가 되고 감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도 돈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환율 거래, 환차익 거래도 가능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자, 현재 한국의 금리는 3.5%고 미국의 금리는 5.5%다. 그래서 이 현상은 지금 미국이 금리가 2%가 더 많다는 얘기는 엄청난 자산이 한국에 있기보다는 미국에 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돈이 이제 미국 금리 이자가 낮아지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는 돈도 상당수도 될 수 있고, 그러면 한국에 달러도 풍부해지고 주식시장도 하락되고 뭐 기타 등등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반 우려 반이 됩니다. 뭐 유가는 뭐 그렇다 치고 뭐 유가 대신에 이제 앞으로 떠오르는 이제 2차 전지 시대지만 2차 전지에 요즘 뭐 불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2차 전지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별도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외에 좀 부가 설명을 한다면 요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환율의 변동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1996년도와 98년도 사이, 즉 98년도에 우리가 IMF가 있었는데 그때 환율이 1852원까지 올랐었어요. 이 보면 1852 이때 IMF 때, 그 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1650원까지, 그 다음에 좀 미세하지만 2014년도 유럽발 또는 15년 16년 사이에 중국 쇼크,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코로나 때는 그래도 1300원대는 넘지 않았죠. 지금은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달러를 풀었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푼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왜냐면 경기 활성을 해야 되니까 실업자가 생성되고 전부 집에만 있다 보니,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돈을 엄청 풀었어요. 전 세계에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그 엄청나게 풀었던 짧은 기간 동안에 풀었던 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 그거로 인해서 인플레이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값이 오르겠죠. 거기다 또 2022년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소련이 또 우크라이나에 쳤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식량, 우크라이나가 밀을 엄청나게 생산하는데 그게 폭등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그 다음에 유럽, 미국, 소련으로부터 가스를 엄청나게 수입하는데 그것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되니까 독일이든지 뭐 유럽의 물가가 치솟는 거죠. 뭐 옛날 때도 비쌌지만. 여하튼 지금은 1300원, 1400원대로 왔지만, 여기서 보여주고 하는 요 색은 요 그린존, 그러니까 1200원서부터 1400원 사이에, 요때는 무조건
달러가 좀 부풀어 있다, 좀 비싸다 라는 기준이고, 1200원 이하에서는 달러가 상당히 좀 싸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환율이 낮은 거죠.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이제 달러를 조금씩 좀 저장을 해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1200원 이하에서는 달러를 매수해 놓고 1200원 이상에서는 역사적인 이벤트, 빅 이벤트가 있어서 환율이 높을 때 그때는 매도하는 정책을 다들 알고 있겠지만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바로 1200원대 이하에서는 어쩌다 한번 오는 영역이다 이거예요. 어쩌다 한번, 많이 있질 않아. 그리고 보통 1200원 이상대가, 환율이 1200원 이상대가 대부분인데, 어쩌다 한번 오는 영역, 그러니까 1200원 이하의 환율대가 오는, 어쩌다 한번 오는 영역에 내 종잣돈을 갖고 달러를 사놨다가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 1300원 1300원에서 1200원대 일상다반사,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통 환율이 요즘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던지다, 어쩌다 한번 역사적인 이벤트가 터지는 거죠.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정위기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렇게 되면 뭐 환율이 폭발하죠. 그랬을 때 사놨던, 저장이 났던 달러를 환차익을 통해서 내 자본을 더 늘려서 뭐 그렇게 늘어난 자본을 갖고 뭐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아니면 인버스를 통한 ETF를 또 거래를 해서 자산을, 돈을 불리는 그런 스킬을 통해서 자본을 증가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떨어진다는 보통적인 걸 통해서 조금 이제 돈에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럴 때 자기 안정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자산은 아닙니다, 자본입니다. 자본을 통해서, 그 자본이 자산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환율이 오를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인버스, 그 다음에 환율이 떨어져서 주가가 오를 때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을 통한 자본 증대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1100원, 1114원대, 1115원대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요즘 좀 세상이 바뀌어서 요 선을 한 1200원, 1200원을 기준으로 밑에는 달러 매수존, 1200 이상에서는 매도존으로 보고 달러를 통한 돈을 불리는 그런 스킬을 조금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 하나 하고, 아울러서 환율이 치솟 오른다 그렇게 됐을 때는 주식의 인버스 ETF, 그 다음에 환율이 떨어져서 안정이 된다 그러면 주식의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돈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본 내용들은 너무 중요하고 다들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 오늘의 메시지, 정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즉 돈은 저축
기록하는 게 아니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종잣돈이라는 것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종잣돈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씨를. 그게 뭐냐면 돈은 불리는 거다. 그럼 불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리려면 최소한 금리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유가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고, 세 번째 환율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여기서 말하면 지금 금 얘기는 안 했습니다. 금도 되지만, 그리고 선물 거래도 얘기를 안 했고요. ETF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정상적으로 그냥 대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한다는 개념을 한다면 전부 다 생각이 저축밖에 없어요. 저축, 저장.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저축이라고 하는 저장이라는 것은 종잣돈은 필요해요.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마당에 있는 이 펌프? 네. 거기도 종잣물이 있어야지 물을 끌어올 수 있잖아. 이렇게 퍼올 수 있으니까. 좋든 싫든 종잣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씨앗이에요. 돈을 불릴 수 있는 씨앗. 그 종잣씨가 뭐 감자도 될 수 있고 고구마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율도 있고요. 환율 환차 거래도 할 수 있고, 선물 거래도 가능할 수 있고, 그다음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시장,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도 있고, 뭐 기름에 대한 선물 거래도 될 수 있고, 금리 채권 거래도 할 수 있고, 그건 조금 각각의 그 종잣돈을 뿌려야 할 용도가 달라지지만, 그런 것에 이제 하나씩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금리 중에서 우리나라 금리만 이자만 할 게 아니라 미국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한국 금리는 얼마 되는지는 알자. 두 번째, 기름값이 얼마인데 내가 한번 주유할 때 어느 정도 기름값이 발생되는 걸 알죠. 주유소 가면 찍어주니까. 그럼 평균 한 달에 얼마나 비용이 발생되는지 그 정도는 알자. 그 다음에 환율, 너무 중요한 환율, 환차익이라는 개념도 좀 알자. 그걸로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생애 재무설계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건 필요하신 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말 많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